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초격차 다이어트입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한 달 체지방 3kg 감량. 미식 전문 에디터가 찾은 실패 없는 다이어트 식단 전략. 압도적 체지방 감량 비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면 체중 몇 킬로그램 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체중 안에는 체지방을 얼마나 뺐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체중 몇 킬로그램 뺐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게는 되지만 그 내용 안에는 체지방을 얼마나 뺐고 근육이 얼마나 올라갔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곤 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체지방을 얼마나 뺐고 내 몸에 필요한 근육을 얼마나 늘렸는지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의미인 것이고 요요 없는 유지어트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지속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압도적 체지방 감량 비법, 초격차 다이어트, 먹는 것만 바꿔도 한 달 체지방 3kg 감량,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저자는 이정윤, 샴페인 애호가이자 푸드앤베버리지 전문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다이닝 미디어 아시아 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의 디지털 총괄 에디터이며 매일경제에 이정윤의 미식 탐구 등을 연재하고 다양한 F&B 기업의 브랜딩을 자문하는 자타공인 미식 전문가다.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다행히 그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늘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한다. 놀 것 다 놀면서 대원 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첫 직장에 다니며 취득한 국제공인정보시스템 감사사 자격증은 아시아 지역 1위 인증을 받았다. 2번의 출산을 거치며 뱃살이 늘어나자 돌연 다이어트를 결심했고 4개월 만에 순수 체지방 10kg을 감량했다. 한번 마음먹으면 일단 확실한 결과를 보는 스타일, 일과 육아, 자기개발 등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다이어트 또한 가장 똑똑한 전략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 실천했고 SNS를 통해 소개한 다이어트법이 열광적인 반응을 얻어 책까지 내게 되었다. 미식과 다이어트는 극과 극에 서 있지만 가장 맛있으면서도 지치지 않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초격차 다이어트 식단으로 체지방 감량에 성공했고 여전히 미식과 와인을 탐구하며 낮에는 초격차 다이어터, 밤에는 미식가 활동을 하고 있다. 모두가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삶을 정성껏 살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전파 중이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결심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비만이었던 친구가 한 달 가까이 점심시간에 급식 대신 토마토 하나를 먹으며 버틴 뒤 여리여리한 몸매로 변하자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죠. 중년, 노년이 된다고 더 이상 다이어트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두 손주를 둔 저희 엄마도 여전히 나도 살 좀 빼야 하는데 라며 식사 중에 수저를 내려놓곤 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감정은 우울해지고 음식에 더욱 집착하게 되지요. 강박과 고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더 이상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은 몸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중계 위의 숫자가 아닌 체지방을 낮춰야 해요. 하지만 체지방을 빼는 다이어트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연예인 다이어트라며 터무니없는 식단을 따라하거나 무조건 탄수화물이 체지방의 원인이라며 고기와 회를 5인분씩 먹으면서 살이 빠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다이어트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는 밥만 덜 먹으면 살이 빠질 줄 알았답니다. 다이어트는 괴롭고 배고프고 맛없는 것이 아니에요. 즐겁고 지속 가능하며 오랫동안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 결국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거예요. 초격차 다이어트는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낮추는 식단과 운동 팁을 전달하고자 방대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요점만 쏙쏙 골라 알기 쉽게 썼답니다. 저 또한 일하는 여성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바쁜 삶을 살면서도 아주 쉽게 지치지 않고 몇 개월 이상 실천할 수 있는 식단과 운동법이 절실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원칙을 잘 지킨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장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가이드, 2장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 다이어트의 비밀, 3장 배부르고 맛있게 성공하는 초격차 식단, 4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체지방을 날리는 초격차 운동법, 5장 다이어트가 어려운 분들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초격차 다이어트 10계명 이것부터 살펴보면 1. 체중이 아닌 체지방을 체크하세요. 2. 배부른 다이어트를 하세요. 3. 잠은 충분히 자도록 하세요. 4. 고강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세요. 5. 최소 3개월은 다이어트에 집중하세요. 6. 탄수화물 100g, 단백질 100g, 채소는 충분히 이 공식을 지키세요. 7. 양념을 현명하게 이용해 맛있는 식단을 즐기세요. 8. 똑똑한 치팅을 하세요. 9. 다이어트 약과 시술, 제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10. 초격차 식단과 운동을 일상이 되게 하세요. 이렇게 10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책의 편집장인 에디터의 편집 후기 이 부분이 너무 재밌고 여러분에게 딱 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후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책을 출간하기 3개월 전 한 행사장에서 옛 직장 동료인 저자를 우연히 만났다. 두 번째 출산 이후 꽤 오랜만에 보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날씬한 모습이라니. 놀란 나는 아니 어떻게 살을 뺐어요? 라고 물었고 편집장님 다이어트는 일단 식단이에요. 식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체중보다 체지방을 빼보세요. 라는 대답을 들었다. 나름 최고치로 올랐던 몸무게에서 15kg 정도를 감량하고 좀처럼 살이 안 빠져 고민하던 찰나 저자의 제안에 솔깃했다. 식단은 나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졌다는 거지? 고민을 하며 이것저것 캐물었다. 저자의 답은 명쾌했다. 식단할 때 탄수화물 100g, 단백질 100g, 채소는 원하는 양껏 이 공식만 지켜서 먹도록 하세요. 그럼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체중이 아니고 체지방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직후 바로 식단 개선에 돌입했고 한 달 정도 그녀의 제안대로 식단을 바꿔나갔다. SNS를 통해 내가 먹은 음식들을 올리고 가끔 저자에게 피드백도 받으며 다이어트를 해나가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먹고도 한 달에 체지방만 3kg이 빠지다니. 실패에 지치기만 했던 다이어트에 광명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 저자도 이 다이어트법을 책으로 내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실제 한 달간 초격차 다이어트를 몸소 체험했던 나는 주저없이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했다. 매일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똑똑한 저자답게 방대한 이론서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이어트 정보들을 취합해 알기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고 초격차 식단 또한 정답보다는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려주며 간단한 조합으로 수천 가지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 매뉴얼을 제시했다. 함께 책 작업을 하는 2개월, 도합 3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 체지방 9kg 감량, 몸무게는 7kg 감량. 이렇게 압도적으로 살이 빠져본 건 처음이라 좀 얼떨떨했다. 마냥 굶지도 괴롭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초격차 식단으로 매일 2끼를 챙겨 먹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을 3개월간 하면서 느낀 건 초격차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습관이 되고 이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 3개월, 6개월 동안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이 악물고 운동을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닌 매일이 즐거우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나의 몸을 관찰하는 그 맛이 초격차 다이어트를 지속하게 해준 힘인 것 같다. 내가 이 책을 편집하는 지난 3개월간 책 속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따라하며 실천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삶의 질을 놀랍게 향상시켰던 것처럼 독자분들의 삶에도 이 책의 마법이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초격차 식단을 계속해서 개발해 보길 바란다. 하루 한두 끼로 변하는 놀라운 일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재밌고 의욕이 생기시죠? 우리에게는 실패 없는 다이어트 식단 전략이 일상에 꼭 필요하죠. 식단도 공부하고 연습해 가야 된다는 것, 훈련해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고 맛있게 성공하는 초격차 식단. 몸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식단이고 몸의 탄력을 불어넣는 것은 운동이에요.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 식단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음식이 맛있고 식사 시간이 편안해야 괴롭지 않게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으니 이 식단의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체지방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는 초격차 식단의 노하우를 담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요. 초격차 다이어터라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왼쪽은 320칼로리에 아주 풍성해 보이는 식단이고 오른쪽은 420칼로리에 입맛만 버리는 그런 식품이죠. 이 샐러드 식단은 320칼로리 정도 되는데 탄수화물 44g, 당류 11g, 식이섬유 12.7g, 지방 2.2g, 포화지방 0g, 단백질 32g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초콜릿 칩 쿠키 2개, 이것에 대한 영양 정보는 420칼로리, 탄수화물 46g, 당류 26g, 식이섬유 0g, 지방 24g, 포화지방 9g, 단백질 4g. 정말 살찌게 하는 것만 들어있고 영양소는 거의 없는 그런 음식이고 사실은 군것질거리인 거죠. 이렇게 이 사진만 봐도 확연히 차이 나죠. 둘 다 거의 비슷한 칼로리지만 한쪽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푸짐해 보이고 또 한쪽은 입맛만 버리고 포만감이라고 느낄 수가 없죠. 전혀 푸짐한 음식도 아니고요. 당연히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걸 먹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뭘 개선해야 되지? 난 이건 잘하고 있구나. 이것만 개선하면 되겠네. 이렇게요. 몸과 마음을 채우는 초격차 식단 철학. 초격차 식단은 자연식을 지향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식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해 식사하는 방법이죠. 쉽게 표현하면 접시 위에 올라온 음식이 원재료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을수록 더 깨끗한 자연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양의 생선을 단순히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다지고 으깨고 튀겨 어묵의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묵보다는 생선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출시된 시판 다이어트 제품 중에도 통 닭가슴살이 있고 큐브나 소시지 모양으로 가공한 닭가슴살이 있어요. 똑같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지만 닭가슴살의 형태가 손상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아요. 만약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한다면 콩고기나 고기 맛이 나도록 수많은 공정을 거친 대체육보다는 삶은 콩이나 두부를 권해요. 각각의 경우 칼로리가 똑같다고 가정해도 명백히 복잡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가 몸에는 더 이롭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흔히 칼로리를 신경 씁니다. 수치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식단을 실천하는 데 큰 장점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에요. 같은 칼로리, 심지어 같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의 영양 구성으로 이루어진 식품이라도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과 신선한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는 물성과 세부 영양 성분이 다르고 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아주 많이요. 자연이 만든 신선한 식재료에는 파이토케미컬과 섬유질, 비타민,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이 생기 있는 식재료가 결국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죠. 건강한 체지방 감량의 본질은 내 몸이 원하는 적절한 건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해 끼워 맞춘 식단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식단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해요. 탄수화물 100g, 단백질 100g, 채소는 마음껏 배부르게 충분한 채소로 이것을 위한 초격차 식단 준비물로는 전자저울이 하나쯤 있으면 식단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요소를 눈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생길 때까지 전자저울을 이용해 정확히 소분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렇다면 탄단지 얼마나 먹어야 할까? 영양 균형을 고려한 초격차 식단 비율,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4대 3대 3. 이 정도. 참고할 것은 100% 탄수화물이나 100%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식재료는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예컨대 콩은 비슷한 정도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모두 함유해 단순히 탄수화물 식품 혹은 단백질 식품이라고 구분하기 어렵죠.
칼로리와 무게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잡는 정도로만 참조해 주세요. 완벽하게 수치에 맞춰 섭취할 필요는 없으니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초격차 식단을 따라와 주세요. 근데 초격차 식단에서 지방은 어떻게 먹나요? 초격차 식단에서는 지방을 언급하지 않아요. 끼니당 순 지방을 남자는 17g 내외, 여자는 13g 내외를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지만 이를 일부러 계산해 챙겨 먹진 않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는 어느 정도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요. 또 식재료를 구울 때 오일을 두르거나 가벼운 드레싱에도 올리브유 등의 지방 공급원이 함유되어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됩니다. 단, 식재료를 통해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연어와 고등어, 달걀에는 몸에 이로운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올리브유도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답니다. 자연 식재료와 올리브유에 포함된 지방은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고 단백질의 소화 속도를 늦추어 식사 사이에 포만감을 올려줍니다. 한편 빵과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흔히 포함된 파뮤, 마가린, 쇼트닝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비율이 높아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인자인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높이고 유방암과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 이런 음식은 섭취를 지양해 주세요. 요리에는 올리브유 등의 품질 좋은 기름을 사용하고 고등어나 콩, 연어, 아몬드 등 지방이 포함된 식재료를 통해 지방질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고 힘이 나는 탄수화물, 곡류, 구황작물, 과일, 뿌리채소, 기타,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비건, 기타, 신선하고 든든한 채소, 포만감을 주는 채소, 풍미를 더하는 채소, 또 쉽고 빠르게 소스와 맛내기 재료, 그러면서 이것들을 조합한 한 그릇 맛있는 덮밥, 근사한 아침 식사, 활력 가득한 브런치, 초격차 건강 도시락, 포만감 넘치는 면 요리, 가끔은 일품 요리,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메뉴들에 대한 것은 말로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이 책을 참고해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쳐보시고 탄수화물 100g, 단백질 100g, 채소는 많이, 그것도 다양하게 많이 양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찾아보시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내 입맛에도 맞고 배부르고 푸짐하고 든든하고 그러면서 힘도 나고 다음날 보니까 몸도 가볍고 그런 식단, 그런 레시피를 수집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탄수화물을 준비하고 먹는 법. 당신이 여성이라면 체지방 감량을 위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순 탄수화물은 40g 이하예요. 메인 탄수화물 외에 채소나 드레싱에도 당분, 즉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으니 순 탄수화물은 30g 내외로 섭취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탄수화물은 식재료와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골라 섭취하세요. 질리지 않고 늘 즐겁게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은 재료를 자주 바꾸는 것입니다. 식재료들은 모두 순 탄수화물 함유량이 조금씩 다른데 매번 정확히 순 탄수화물 양을 맞추어 먹는 것은 불가능해요. 간단히 생각하면 어떤 식재료든 100g을 먹으면 약 25에서 35g의 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으니 여성들은 탄수화물은 100g만 기억해 주세요. 남성이라면 같은 식단의 구조를 따르되 여성보다 먹는 양이 20에서 30% 정도 많아도 좋아요. 즉, 남성들은 탄수화물은 130g이 더 바람직하죠. 탄수화물 식단을 준비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초격차 식단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중 냉동 보관이 가장 편리한 요소이기도 하죠. 시간이 있을 때 잡곡밥과 고구마, 단호박, 빵 등을 미리 준비해 100g씩 소분한 뒤 냉동실에 보관해 두세요. 식단을 차리는 속도를 눈부시게 단축해 줄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좋은 탄수화물군을 미리 준비해서 100g씩 소분한 뒤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 일주일 또는 2, 3일 분량을 미리 밀프렙 놓는 거죠. 또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이라고요? 돼지고기, 생선과 새우, 두부에 이르기까지 닭가슴살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백질도 정량을 지켜야 해요. 단백질은 살이 안 찐다는 잘못된 상식이 있지만 단백질도 과다 섭취할 경우 탄수화물과 같이 체내에서 당분으로 분해되어 결국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근육 보존과 효과적인 체지방 연소를 위해 매끼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아요. 만약 운동을 하며 근육을 늘리고자 한다면 현재 체중 숫자의 1.5배 단백질을 먹도록 해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경우 하루 평균 90g 내외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를 권합니다. 또 참고적으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 남성 1일 15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한다고 할 때 탄수화물 600칼로리, 이것은 150g, 근데 그 안에 있는 끼니당 순 탄수화물은 50g. 계산이 나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들어만 보세요. 단백질 450칼로리는 112.5g, 그 안에 끼니당 순 단백질 38g, 지방 450칼로리는 50g, 끼니당 순 지방 17g, 또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 여성은 1일 12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한다고 할 때 탄수화물 480칼로리는 120g, 끼니당 순 탄수화물 40g, 단백질 360칼로리는 90g, 끼니당 순 단백질 30g, 지방은 360칼로리는 40g, 끼니당 순 지방 13g,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신선하고 든든한 채소.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한 끼를 따스하고 충분하게 즐긴다는 정신적, 물리적 포만감입니다. 자연의 영양을 가득 담은 채소를 음미하며 넉넉히 배부를 만큼 먹어야 다음 끼니까지 불필요한 허기나 간식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고 음식의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적을 알아야 전략을 짠다. 지방 연소의 원리. 우리 몸에서 지방이 연소되는 순서. 운동할 때 몸에서 지방을 바로 분해해 사용하면 좋겠지만 지방은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한 뒤 상대적으로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 연소됩니다. 만약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숨이 찰 정도의 가벼운 달리기를 하더라도 30분간은 탄수화물의 사용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나 달리기를 밖에서 하거나 러닝머신 등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30분 정도만 한다? 그러면 탄수화물 사용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식후 걷기라는 개념은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식사를 한 후에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걷기에 대해서 배웠듯이 가장 건강한 걷기 습관, 그것은 중강도로 8,000보, 저강도가 아닙니다. 또 그중에 파워워킹을 20분 정도 할 때 그게 가장 건강한 걷기 습관이고 나아가 체지방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게 더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몇 시간씩 운동할 여유가 없는 경우 30분 동안 뛰어도 지방을 태우기 힘들다면 전략을 바꾸어야죠. 운동의 효율을 높이려면 탄수화물을 최대한 빠르게 소모시킬 수 있는 고강도 무산소성 운동을 짧게라도 먼저 진행해 주세요. 뒤이어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면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체지방을 태우기에 가장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포인트 1,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해야 체지방이 연소된다. 포인트 2, 유산소 운동에 앞서 고강도 전신 운동을 선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체지방이 연소된다. 어떤 유산소 운동이 체지방을 태우는데 가장 효과적일까? 장시간의 중강도 운동, 특히 운동 시간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요. 마라톤처럼 심폐력과 지구력 운동으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대표적이죠.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를 들며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는 역도성 운동보다는 달리기와 같은 중강도의 트레이닝에서 지방을 더욱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 중 살집이 많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방을 효과적으로 산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요. 체지방이 효율적인 연소를 위해 최대 심박수의 60-70%가 권장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 나이 이렇게 계산한대요. 자신의 나이에 따라 적정한 심박수를 산출해 보세요. 많은 유산소 운동기구에서 심박수 측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운동 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헬스장에서 트레드밀, 러닝머신이죠. 스태퍼, 일리프티컬,
참고로 일리프티컬은 러닝머신과 자전거를 혼합한 운동기구인데요. 발은 페달에 올리고 손잡이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기구 있죠. 팔다리 운동을 같이 하는 전신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린공원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기구죠. 또 자전거 등 다양한 기구를 활용할 수 있고 밖에 나가 풍경을 보며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도 있어요. 마땅한 기구가 없거나 환경이 안 된다면 점핑잭이나 다양한 방식의 버피 점프도 훌륭한 전신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 상태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점핑잭을 5분 정도 하다가 지쳐 그만둔다면 차라리 강도가 낮더라도 30분간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오르막길 걷기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운동 상태가 체지방 연소의 핵심입니다. 또 체지방을 쏙 빼준 인터벌 러닝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제가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체지방만 무려 10kg을 감량했는데 가장 큰 공신이 있다면 바로 인터벌 러닝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인터벌 러닝은 심장이 터질 듯 빨리 달리다 살살 뛰기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저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인터벌 러닝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벌 러닝은 왜 달리기보다 더 많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일까요? 인터벌 러닝의 효과를 설명할 때 자동차의 연비에 흔히 비유해요. 급발진, 급제동을 하면 연료가 과다하게 소비되죠. 속도를 빨리 변화시키는 것이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셈인데 우리 몸과 달리기도 비슷해요. 갑자기 질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면 중심 체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내장 지방도 효과적으로 소모됩니다. 여러분이 러닝머신 위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인터벌 러닝을 추천해요. 같은 속도로 1시간 동안 7km를 살살 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속 9km로 3에서 5분간 뛰고 1분 동안 시속 5km로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며 30분에서 40분 운동하는 것이 칼로리 소모와 체지방 연소에 더욱 효율적이랍니다. 처음엔 2분 뛰고 1분 걷고를 반복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세트가 3분이니 10세트를 해야 겨우 30분을 채울 수 있어 그냥 이를 꽉 물고 했죠. 달릴 때는 120초만 참자, 딱 120초 라고 되뇌었어요. 와, 저도 딱 이렇게 했었거든요. 60초만 참자, 60초. 저는 2분이 아니라 1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1분을 2분, 3분, 5분 이렇게 늘릴 생각은 못 했었는데 늘려봐야 되겠네요. 그쵸? 잠시 걸으며 쉬는 동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지요. 놀라운 것은 일주일, 2주일 반복되면서 갑자기 어느 날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걷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뛰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강도를 높였는데 6분 뛰고 1분 걷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체지방은 여름날 얼음 녹듯 쭉쭉 빠졌고요. 체지방률이 20% 아래로 떨어지면 인터벌 러닝보다는 인클라인, 바로 오르막길 걷기로 40에서 60분 정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체지방률이 높고 빠르게 지방을 태우고 싶다면 인터벌 러닝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한강을 따라 조깅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는 않지만 하루에 1시간 미만을 투자해 가장 빨리 체지방을 없애고 싶다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운동을 했어요. 저는 자기 초월, 내적인 성장, 한계 극복 이런 키워드에 늘 관심이 많았어요. 기계체조 선수의 몸과 발레리나의 몸을 가장 동경하기도 하고요. 자기 몸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늘 제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 생각보다 굉장한 일이에요.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요. 와, 제가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거하고도 너무 똑같거든요. 발레리나의 몸, 정말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자기 몸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 저도 그런 삶을 참 동경해 왔었거든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내 마음과 똑같은 것을 발견하면 너무 기쁘죠. 20살 무렵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 한 운동은 요가예요. 요가는 칼로리 소모나 근육 강화를 고려할 때 절대적인 운동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체지방 감량이 목적이라면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복잡했던 하루를 정리하고 저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의식 강화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스트레칭 위주의 힐링 요가보다는 하타나 비냐사 등의 요가를 좋아해 발리 같은 휴양지에서도 요가원에는 꼭 방문할 정도였어요. 뜨거운 공간에서 호흡과 몸의 유기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며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지요. 요가의 포용력도 좋아해요. 보통 운동을 못하게 하는 임신부나 출산한 지 일주일 지난 산모도 요가는 충분히 계속할 수 있어요. 내 몸이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운동이라 일상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한때는 폴댄스에도 미쳐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자로서 여성스러움과 어떤 매력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폴댄스의 움직임이 너무 아름다웠고 저도 그 동작들을 모두 따라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어떤 열망과 딱 맞아떨어지며 2년간 삶의 화두가 되었고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할 정도였어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보다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다양한 동작을 익혀 늘 SNS에 포스팅했고 그 과정에서 남부럽지 않은 코어 근육을 얻었죠. 실제로 이렇게 만든 단단한 코어는 빠른 순산에도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삶이 바쁘고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수록 운동은 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운동을 좋아하던 저도 몇 발짝 걷기 싫어 침대 옆에 온갖 물건을 가져다 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고요. 친구가 함께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할 무렵에는 요가와 폴댄스를 하던 시절보다 10kg 가까이 불어난 몸무게와 세상만사 귀찮음으로 똘똘 무장해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만 해도 늘 혈당이 높게 나와 대사증후군 위험군이라는 말을 들었죠. 운동이 너무 귀찮고 끔찍이도 싫었지만 그래도 생각은 올바라 운동을 해야 제대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알았죠. 그래서 효율이 낮은 운동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장 빠르게 체지방 감량과 체형 보완을 하자는 것이 목표였고요. 덧붙여 당뇨 위험을 낮추려면 하체 근육을 강화해 글리코겐 저장량을 늘리며 혈당을 안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도 참고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선택했어요. PT를 받으며 근육량을 늘려가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지방 감량에 좋고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 사이즈를 키우면 납작한 엉덩이 같은 체형 단점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체 근육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엉덩이에 볼륨이 명백히 생기기 시작했고 체지방은 일주일 단위로 쭉쭉 빠졌으니까요. 그냥 굶어 체중이 내려간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는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효율적인 운동 종목이 꼭 제 삶에 더 가치 있는 운동인 것은 아니에요. 모든 운동과 움직임, 노력은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보려는 우리 마음가짐의 실천이니 존중받아 마땅해요. 집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은 퇴근 후 저녁,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낮은 조도의 공간에서 깊이 호흡하며 명상하는 시간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건강해져요. 몇 정거장 먼저 내려 차분하게 걷는 시간, 주말에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시간,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가슴 뛰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과 좋아하는 것을 고려해 지금 가장 원하는 운동을 꼭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이 좋다는 운동보다는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하고 싶은 운동, 그리고 내가 느낄 보람을 고려해서요. 요가와 필라테스, 조깅, 헬스 중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무엇이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즐겁고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요. 운동은 체형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체형과 운동 능력을 지향하게 되지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요. 만약 그 운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떤 몸에 도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그 운동의 정점에 있는 프로 선수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세계적인 수영선수, 축구선수, 야구선수, 발레리나, 기계체조 선수, 골프선수, 보디빌더, 마라톤 선수의 체형과 기능적 강점은 모두 다릅니다. 당신이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운동은 심미적인 영역, 신체 기능적 영역에 골고루 영향을 미쳐요. 마라톤 선수처럼 고강도로 긴 시간을 들여 유산소 위주의 운동을 한다면 지방질 없이 가벼운 몸과 높은 심폐지구력을 갖출 수 있겠죠. 한편 몸의 굴곡을 만들며 특정 근육을 키워 체형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싶다면 보디빌딩 방식의 웨이트 트레이닝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깨가 굽고 좁아 콤플렉스였다면 해당 근육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외모와 기능을 모두 잡을 수 있고요. 체형의 불균형이 문제였다면 필라테스를 통해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좌우 대칭을 맞추어 나갈 수 있어요. 운동을 통해 맑은 정신과 집중력을 얻고 싶다면 정통 요가의 매력에 빠지기 좋죠. 모든 운동의 공통점은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다는 점입니다.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늘 최선의 대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어야 해요. 운동의 과정,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지요. 운동하는 매 순간이 즐겁고 짜릿한 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끝낸 후 독특한 상쾌함, 더 강해지는 느낌, 혹은 차분해지고 맑아진 느낌, 스트레스가 해소된 기분 등 나만의 힐링 포인트가 있는 운동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만약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오래 꾸준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초격차 다이어트의 운동 이야기에 대한 부분도 들어봤는데요. 내 몸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지, 내 몸이 정말 필요한 운동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싶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지, 또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나아가 평생 하고 싶은 운동, 또 동경이 해왔던 운동, 또 내가 되고 싶은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운동,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 꼭 맞는 운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